오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번째 파트, 엊그제 못했던 파트 있죠. 거기랑 그 공면 모델링 그리고 간단한 그래스호퍼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노에 제가 그냥 사용하는 기능들을 그냥 거의 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번 슬라이드랑 다르게 추가된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기능들도 같이 그냥 어떤 것들이구나 이런 거를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넙스 모델링이 대체 어떤 개념일까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본인들이 해보면서 그냥 숙련도를 익히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고 아무리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린들 본인이 겪어보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그래서 드렸죠. 넓습니다. 라이노세로스는 폴리곤 모델, 대표적인 게 이제 오토캐드랑 그 스케치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랑 다르게 넙스 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넙스 모델링이 대체 뭐냐? 논 유니폼 레셔널 비스플라인이라는 거의 약자래요. 뭔 개소리가 싶겠는데 비정형화 비스플라인, 비스플라인 이게 스플라인의 뜻이 애매하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겠다. 이게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곤이랑 넙스가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모델링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폴리곤은 말씀을 드렸듯이 다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을 그냥 하나 만든다 하면은 원이 아니죠. 한 36각형, 48각형 정도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원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뭔가 접선의 뭐 기울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잘 해놨기 때문에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도 크게 사용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는 거. 예를 들어 자동차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보석 세공이나 아니면 제품의 대량 생산 또는 소량 생산을 위해서 정교한 모델링을 필요로 할 때는 넙스 모델링이 항상 우위에 있다. 이 정도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라인과 스플라인의 차이는 스플라인은 라인에다가 곡률의 개념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스플라인의 개념이 정립이 되어 왔는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날리셔도 돼요. 근데 설명의 그냥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퍼거슨 곡선이라는 게 또 나왔다고 해요. 다음에 이제 뭐 베지어 커브라는 이 방식이 또 나왔다고 하고 이 베지어 커브는 왼쪽 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노트라고 하거든요. 이 조절하는 점을 노트라고 해요. 그 곡선 위에 조절하는 점. 이거를 일러스트레이터를 써보신 분들이면 정말 설명하기 편하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곡선을 만들 때 베지어 커브 방식으로 커브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이해를 하실 때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고 여기 점을 찍은 다음에 찍 늘리면은 이 당기는 힘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당기면은 얘가 좀 더 뭉툭하게 되고 짧게 당기면은 그냥 콕 좀 이렇게 삐죽한 모양으로 되고 하는 식인데 점이랑 노트 포인트랑 그 당기는 힘을 조절해가지고 곡선을 만들어내는 아이를 베지어 커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카디널 커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살짝 이제 그 점을 지나는 곡선을 만들어주는 애고 이 카디널 커브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툴은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카디널 커브를 만들려고 점을 뚝뚝뚝뚝 찍으면은 곡선이 완성이 되죠. 곡률 같은 경우도 다음 점을 어디에 찍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 곡률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기는 살짝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좀 약간 또 확장된 개념이 비스플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차수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이 점이랑 지나는 점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얘를 보면은 곡선 밖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이 이 곡선 전체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차수, 디그리라는 값을 사용해가지고 곡선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다 합친 게 넙스예요. 넙스의 경우에는 곡선 위에
지나는 점을 설정할 수 있고 지나는 점에서의 공률을 설정도 할 수 있고 이 곡선 바깥에서 이 점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의 점만으로도 완벽한 3차 방정식 포물선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소수의 정보만으로 정교한 곡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고 얘는 넙스 모델링이 굉장히 폴리곤 모델보다 훨씬 용량을 압축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걸 굳이 왜 들고 왔냐 하면은 나중에 그냥 곡면 모델링을 할 때 넙스에서 설명한 차수의 개념을 좀 알면은 유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나중에 그냥 라이노 화면을 보면서 아, 이래서 차수, 아, 이래서 넙스라는 거를 좀 알기 편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번에 못했던 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 라이노 화면을 일단 가져오고 제 화면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늘 좀 잘 보이네. 좋네. 저번에 했던 내용들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안 하셔가지고 한 번 빼고는 다 기억은 나나요? 혹시 막 건드려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라이노 창에서 만져보고 해봤나요? 아니면 그때 하고 끝? 솔직하게 그때 하고 끝? 네. 기능들이 막 엄청 많은데 잘 모르겠죠. 사실 이 기능들을 설명을 몇 날 며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뭔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으면 조금 힘들긴 해요. 이게 내가 숙련도를 쌓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기능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캡 같은 명령어는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상자가 있어요.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가 있는데 한 면이 비었잖아요. 또는 어떤 모델링 상자도 아니야. 이상하게 생긴 이런 애가 있는데 한 면이 깔끔하게 직관적으로 비어있는 애가 있으면은 걔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캡입니다. 닫아줘요. 닫은 애는 다시 클로즈 솔리드 폴리서피스가 됩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요게 왜 필요하냐면 생각보다 모델링을 할 때 막 면을 이어붙여가지고 폴리서피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고 면을 조작을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터집니다. 폴리서피스가 터진다는 개념은 건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왜 나는 분명히 솔리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갑자기 오픈 폴리서피스가 되었느냐. 그때 한번 이제 간절함을 담아가지고 캡을 눌렀을 때 솔리드가 된다? 그러면 생존을 한 겁니다. 이건 생존을 알리기 위해서 쓰이는 거기도 하고 생각보다 캡이 쓰이는 데가 많은데 조작을 하다 보면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이 트림이라는 기능을 또 설명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평면을 갖다가 살짝 돌리자. 살짝 돌려가지고 이걸로 잘랐습니다. 이걸로 커팅 포인트를 해가지고 위쪽을 잘라냈어요. 그러면은 결과물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오픈된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위쪽에 있는 애를 다시 복구해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다시 트림을 또 한 다음에 이걸 또 자른 다음에 얘를 조인하고 할 필요 없이 이거 없앤 다음에 캡 때려주면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트림을 한 거를 닫거나 할 때 캡이라는 명령어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패치라는 아이도 있어요. 패치는 생각보다 위험한 명령어라서 쓰기를 좀 강추하진 않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닫힌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닫힌 곡선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컨트롤 포인트들이랑 차수에 따라서 곡선이 막 형성이 되죠. 이거 곡선 만들 때도 여기 이렇게 딱 보면은 컨트롤 포인트 커브 그리고 인터폴레이트 커브 뭐 핸들 커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들 커브 같은 경우에는 베지어 커브죠. 베지어 커브 방식이고 얘는 비스플라인 방식을 주로 사용을 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카디널 커브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대충 알겠죠? 근데 이렇게 툭툭 찍어 놓은 다음에 딱 보면은 얘도 컨트롤 포인트가 알아서 잡혀요. 이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좀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거 원 이렇게 만들어도 원이 아니에요, 사실. 원 이렇게 만들면 원은 막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는 막 r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점이 일정한 차수로 이 곡선을 당겨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의 조작을 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차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여기서는 곡률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거. 그냥 막간을 이용한 설명이었고, 패치를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만약에 닫힌 커브가 있습니다. 커브 닫는 방법은 좀 간단하죠.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얘를 패치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PATCH예요. 딱 명령어를 써주면은 U스페이싱 갑자기 U스팬, V스팬, 스티프네스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OK를 때려주면은 얘를 닫아줍니다. 그 커브로 닫힌 면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왜 위험하다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해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면상에 있네 라고 하지만 아까 살짝의 조작을 가해가지고 살짝 떠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런 애들도 패치를 때려주면은 패치가 됩니다. 이걸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얘네 왜 조인이 안 되지? 얘네 분명히 한 개였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는 그것까지는 아닌데 좀 위험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패치도 완벽한 통제를 좀 갖고 있을 때 실행을 하는 명령어다. 대신 그냥 커브로 닫힌 공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패치가.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면 모델링 할 때 설명을 살짝 드리려고 그랬는데 캡이랑 비슷한 이류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해봤고 리볼브는 조금 이제 추억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회전체 기억하나요? 회전체 막 원통 같은 거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어. 얘는 좀 이상한 걸? 네. 리볼브를 칩니다. 리볼브는 회전체를 만드는 건데 start of revolve axis 축의 기준점을 정해주고 end of revolve axis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돌면은 end of가 위로 가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쭉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회전체가 나와요. 이만큼만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되게 그냥 신기한 아이예요. 리볼브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리볼브 쓸 일은 손에 꼽습니다. 없어요. 리볼브를 왜 씁니까 대체? 그냥 계단 같은 거를 원형 계단 이런 거 그러니까 원형 계단도 이렇게 스파이럴로 올라가는 원형 계단도 아니고 그냥 진짜 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 만들 때 그거 사실 잘 안 만들죠. 그래서 안 만들어요. 리볼브 안 씁니다. 그냥 알려드렸어요. 이런 기능도 있다. 자 이제 필렛은 좀 씁니다. 필렛은 좀 쓰는데 필렛은 어떤 기능이냐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진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필렛을 때려줄 겁니다. 필렛 select first curve to fillet 하면은 이거 두 개 같이 연결되는 한 개의 커브지만 두 개로 인식이 돼요. 여기랑 여기랑 찍을 건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이게 된 거예요. 에이씨, 잠시만. 이게 안 보이게끔 작네요. 엄청 작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요거 필렛을 한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찍을 건데 레디우스를 그냥 10이라고 두고 얘를 딱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끄트머리가 둥글게 변하고 이 아까 설정했던 레디우스라는 친구는 얘의 반지름이 되겠죠. 얘 30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여기 찍으면은 얘는 30만큼의 반지름을 가진 원 모양으로 깎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얘 아주 단순하게 곡면을 만들 때도 사용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필렛 자체는 커브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렛 엣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엣지스 필렛 한 다음에 넥스트 라디우스 그냥 30으로 때리고
이 엣지를 클릭하면은 이 엣지가 포함된 면 두 개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깎입니다. 이런 식으로 깎여 나가요. 이렇게 30 안쪽으로 파진다라고 보이죠? 여기 여러 개 클릭한 다음에 엔터만 안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안쪽 이렇게 깎이는구나 엔터하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구나 엔터 누르면 이렇게 깎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는 명령어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이냐면 렌더링을 할 때 쓰이는데 우리가 보통 건물의 디테일 같은 거 보면은 이 책상만 보더라도 얘가 끄트머리가 날카롭게 뚝 하고 떨어지지 않죠. 모든 물건들이 날카롭게 뚝뚝 떨어지면은 우리 손은 박살이 날 겁니다. 엄청 베이겠죠. 그래서 이 모델링의 디테일을 만들 때 이거 막 노트북 같은 거 보더라도 이거 살짝 이거 있잖아요. 이 디테일. 이 엄청 작은 이 디테일을 렌더링 할 때 집어넣는 거랑 집어넣지 않는 거랑 결과물이 달라요. 예를 들어 벽돌을 이렇게 쌓았는데 네모난 벽돌을 귀찮네. 잠시만요. 5, 300, 10, 네? 10, 100, 100, 100 이렇게 합시다. 그냥 100, 150, 300. 헤헤.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요거 그냥 렌더 버튼 누르면은 이거 Vray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이 창이 없을 거예요. 있네? Vray도 있네요. 다 있는 사람이구나. 네. 하는 줄 배워가지고 잘. 네, 이게 엄청 느립니다. Vray가 처음 딱 시작할 때. 그래서 Vray 창을 보면은 보면 엄청 구리게 나오죠. 이거 좀 많이 더럽다. 바닥 좀 깔고 하자. 그리고 얘를 이제 마이너스 100 때리고 얘를 그냥 렌더를 한다 치면은 이것도 더럽다. 더럽네. 이거 그냥 없앱시다. 렌더를 한다 치면은 몇 번 치는지 모르겠네. 이게 경계면들이 엄청 애매해지거든요. 이때 필릿이나 챔퍼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챔퍼 엣지를 칠게요 지금. 이거 바로 다음에 할 겁니다. 10 그리고 다 선택해버리고 엔터 때리고 그렇게 하면은 엄청 뭔지 알겠죠? 이 디테일의 차이. 이게 렌더할 때 소소한 꿀팁입니다. 소소한 꿀팁. 이 끄트머리를 살짝 잘라주면서 디테일을 챙긴다. 갑자기 상자 몇 개 쌓은 게 벽돌이 되는 맛.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용량을 엄청 먹어요, 이거. 그래서 웹P에만 적용을 하던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에만 살짝살짝 넣어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칭찬받아요, 진짜. 자, 그럼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필렛은 아까 필렛 그냥 누르면은 커브 두 개를 이렇게 둥그렇게 깎아주는 애고 필렛 엣지를 하면은 그냥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는 애였는데 챔퍼는 각지게 깎아주는 애입니다. 챔퍼는 각지게 깎아주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냥 바로 확인을 해보자. 야, 챔퍼. 그러면 디스턴스가 1,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얘는 5, 10, 5, 10으로 할게요. 50.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퍼스트 커브, 두 번째 커브 하면은 얘는 원래 있던 커브에서 5만큼 깎여 나가고 두 번째에는 10만큼 깎여 나갑니다. 얘가 챔퍼, 그냥 챔퍼. 그래서 이 커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디테일을 만들 때 뭐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이거 그냥 100, 100 한 다음에 이렇게 똑똑 해주고 그냥 해주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데 진짜 안 쓰여요. 챔퍼는 챔퍼 엣지를 더 많이 쓰는데 챔퍼 엣지는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린 적 있죠. 쉣.
챔퍼 엣지를 쓴 다음에 엣지스트 챔퍼 디스턴스 10이라고 돼 있죠. 요거 그냥 툭툭툭 누르면은 아까 필렛 엣지랑 같은 요런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엔터 때리면은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지게 10씩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생각보다 관리하기 편해요. 통제하기가 좀 편합니다. 대신에 너무 남발하면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육면체가 면이 4개가 더 늘어났죠. 근데 얘는 좀 더 복잡하게 생긴 애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모든 모델에서 면이 이렇게 많이씩 늘어난다라고 치면은 용량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을만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템퍼 다음은 이제 스윕 1, 스윕 2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곡면 모델링에다가 뭐야 곡면 모델링 할 때 쓰이는 기능이긴 한데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레일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고 그 위에 얘를 타고 갈 애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레일을 얘가 쓸고 지나가면서 면을 만들어 줄 건데 스윕 1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냥 스윕 1 셀렉트 레일 얘가 레일이겠죠. 그리고 크로스 섹션 커브 얘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얘가 곡률이 제각각이라서 그래요. 곡률이 막 여기서는 막 이만큼만 쓸다가 여기서는 이만큼만 쓸고 얘는 막 이쪽으로 쓸다가 막 위로 이렇게 딱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일직선인 애 위에다가 일직선인 애를 레일로 설정을 하고 요런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은 좀 깔끔하게 거의 익스트루드 되듯이 된 거 볼 수 있죠. 얘가 쓰기가 엄청 애매해요. 쓰기가 엄청 애매합니다. 근데 굳이 그래도 이게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요 위에다가 이 애를 그냥 빙 둘러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스윕 원하고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얘도 통제하기가 엄청 까다롭죠. 이 통제하기 까다로운 아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나온 애가 바로 스윕 2입니다. 스윕 2는 레일이 2개예요. 레일 2개가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사실 많이 안 쓰이는 명령어라서 몰라도 상관은 없거든요. 딱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가져갑시다. 스윕 2 퍼스트 레일, 세컨드 레일, 크로스 섹션 커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끝점이랑 지나는 점 그리고 얘를 쓸고 갈 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얘도 통제하기가 꽤나 까다로워요. 그러면은 한 가지 명령어 여기 안 써져 있는 명령어인데 요거만 마무리를 할게요. 이거 말고 중간에 어떤 점은 꼭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애들이 생겨요. 이거 생각보다 머리가 좀 아프죠? 이 선도 지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긴 것도 지났으면 좋겠고 끝점도 통제를 좀 해주자. 어떻게 하지? 요거 하고 하여튼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했을 때 네트워크 서피스라는 애도 있어요. 네트워크 서피스. Select curves in network. 이렇게 됩니다. 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통제를 완벽히 가져간 애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애는 완벽하게 그 선들을 다 지나고 쓸고 지나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얘는 곡면이에요. 그래서 뭐 조인 작업이라든지 뭐 트림을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걸로 네트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잘 잘리는데 이거 외에 선을 뭔가 만든다든지 할 때 문제가 덜어 생깁니다. 이거 보면은 곡면이죠. 얘를 진짜 직각으로 이렇게 쭉 밀고 지나간 거랑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명령어를 번갈아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했던 3개의 명령어 모두 다 곡면 모델링을 할 때 보통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얘는 그냥 선분, 보이기에만 곡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점에 곡률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곡률에 따라서 그 노멀 방향이 있죠. 노멀 그 뭐라 그러냐? 업선 벡터? 무슨 벡터라고 그러죠? 그 있잖아요. 그 무슨 벡터 있어요. 이 방향에서 이 방향은 이쪽으로 막 보이는 그 벡터 있고 하잖아요. 그 벡터를 기준으로 얘가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직관적으로 이 선을 따라서 뭔가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하는 방법은 곡선을 처음부터 만들 때 핸드커브를 만들던지 해야겠죠. 벅스 모델링이 그렇다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뷰를 설정하는 거는 첫 수업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뷰 설정할 때 여기서 와이어프레임 쉐이드 렌더드 고스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셋 뷰에서 딱 들어가면은 플랜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 퍼스펙티브 투 포인트 아이소메트릭 나오는데 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점 투시라 했죠. 2점 투시라서 어 아이 레벨에서 뭔가 렌더링이 필요하다 할 때 좀 쓰입니다. 아이소메트릭은 아이소메트릭의 의미가 그냥 시메트릭 뷰라고 하죠. 같은 길이는 같은 길이로 나타낸다. 뒤에 있던 앞에 있던. 그래서 튜브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모양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생각해보면 굉장히 왜곡돼가지고 큐브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패러럴 뷰라서 그렇고 퍼스펙티브 뷰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렌더링을 할 때 보통 렌더링 하는 애한테 미안해지긴 하는데 이 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렌더링을 하다 보니까 이 방향에서 본 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다. 근데 마이너한 수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이 자리로 돌아오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뷰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뷰를 저장할 때는 오른쪽 쭉 눌러서 셋 뷰 한 다음에 네임드 뷰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기 모양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장 딱 눌러주고 여기다가 사진 찍자 딱 해놓으면은 어디로 이렇게 딱 돌아와요. 어디로 딱 돌아오고 셋 뷰 사진 찍자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이거 생각보다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세팅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아마도 이거는 좀 월권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걸 건들면은 브이레이에서 할 게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은 아마 걔가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뷰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시작을 해도 될까요? 바로 할게요. 빠른가요? 빠르다 손. 오케이. 오케이. 없었죠? 손 들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거 어차피 PPT는 공유를 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더라도 PPT가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어디 페이지인지 알겠죠? 뭐 써져 있냐면 공면 모델링 파트 3라고 써져 있는 페이지예요. 자, 여기 이제 명령어랑 기능들을 몇 개만 더 해보고 바로 공면 모델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면 모델링도 생각해보면은 그냥 다 명령어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리고 만져보다가 이거는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은 못 써먹겠다. 나는 그냥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라든지 진짜 개인적인 질문 막 저 오늘 밥 뭐 먹을까 이런 것만 아니면은 다 받아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임포트는 이것도 일러에서 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무서운데 외부에 그 있는 것들을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불러오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 이미지로 합시다. 이 이미지를 임포트를 하려면은 그래 친구 사진을 이용해 볼까요? 정말 미안하네. 그냥 제 손 모양을 할까요? 제 손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와요. 아, 네. 잠시만요. 화면 1.
이거 복제를 해야 되는구나. 네, 이거 제 손이거든요. 내 손 사진 찍은 거였는데 이거를 땡겨와도 되고 임포트를 해도 되고 이게 CAD 파일이어도 되고 이미지 파일이어도 되고 오브젝트 파일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노에는 이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쭉 땡겨오면은 픽처로 땡겨올 거냐 월페이퍼로 땡겨올 거냐 막 있거든요. 어? 픽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 이런 게 생겨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거 이거 또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 신기하죠? 액자를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액자도 넣을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제가 쓰던 거긴 한데 이거를 월페이퍼로 넣을 수 있어요. 월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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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쓸데없는 것 같죠? 월페이퍼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이 있냐? 탑뷰로 넘어가서 이거 어디 들어가? 아니 렌더 들어가. 아 이거 잠깐만. 퍼스펙티브로 당겨왔구나. 여기다 당겨. 월페이퍼. 딱 당겨오잖아요? 이렇게 당겨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라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오. 라인 작업.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아니 일단 이걸로 가져온 다음에 한- 일단 막 찍어요. 이거 지금 그리드 스냅이 나쁜 놈이네 이거. 이렇게 스냅. 이거 영상 드리. 스냅 또 켤 수가 있어요. 그리드에 달라붙느냐 마느냐를 또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모양을 일단 대충 만들어요. 와 되게 기형적이다. 아 미쳤다 이거. 와 일단 와 여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세부 이 세부적인 애들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만들었을 땐 카디널인데 나중에 만든 거는 베지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이 작업이 일러스트레이터로 되는데 지금은 라이노로 했었거든요. 이 짓거리를. 이게 다각형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다각형일 때는. 이 사진이 다각형일 때는. 네, 일단 이건 뭐 없애보죠. 이거 월페이퍼를 월페이퍼 없애. 좀 만들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 곡선을 내 맘대로 이게 조형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데 이게 보통 디자이너들이나 만화가들 작업하는 거 보면은 막 이렇게 툭툭툭 찍으면서 막 지웠다가 막 그리면서 점 몇 개씩 찍으면서 곡선을 만드는 거를 본 적이 있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엄청 신기해요. 근데 그것도 숙련도를 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울 텐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생각보다 곡선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되는 다이어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그림에서 뭔가를 표현할 때 그럴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터치가 되는 모니터를 가지지 않는 이상. 근데 그렇게 할 때 좀 본인이 곡선을 좀 어떻게 만지는 방법을 좀 알고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나중에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임포트는 이런 기능이다. 나중에 뭐 이게 저장을 하면은 3DM이라는 파일로 저장해요. 3DM. 이게 3D 모델링 파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말고도 DWG, CAD 파일을 옮겨서 올 수도 있고 임포트해서 PNG나 JPG도 임포트해서 올 수가 있고 OBJ 나중에 많이 쓸 텐데 가구 파일 같은 것들도 임포트를 해서 올 수가 있어요. 다음은 오리엔트입니다. 오리엔트 진짜 많이 써요. 오리엔트는 어떤 기능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얘랑 달라붙는 애를 만들어 보자. 얘가 엄청 랜덤하게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 랜덤하게 돌아가 있고 위치도 개판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은 평면상으로 이동을 시켜주거나 두 면을 맞닿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얘를 오리엔트라고 하는데 오리엔트
오리엔트 일로 와라. 오리엔트 요거 오리엔트 레퍼런스 포인트를 찍으라 그러죠. 레퍼런스 포인트는 기준점이 되겠어요. 레퍼런스 포인트 1, 1번, 2번을 1번, 2번에 맞게 붙여줘라 라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각도가 생겨요. 그래서 각도까지 맞춰서 하고 싶을 경우에는 오리엔트 3포인트 하면 됩니다. 요거, 요거, 요걸 찍으면 됩니다. 요거 한 다음에 쭉 그냥 직선으로 당기든지 얘를 잡아요. 얘를 일단 잡아요. 일단 잡으면은 뒤집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방향 한 다음에 그냥 플립 때려버려요. 이거는 저번에 했어요. 건볼 릴로케이트라는 기능이고 건볼을 컨트롤 Q로 릴로케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볼은 이 친구를 말하거든요. 이거 좀 따라오네요, 학생. 네. 이게 건볼을 안 나올 거예요. 지금 한번 잡아볼래요? 하나? 딱 잡으면은 건볼이 안 나와요. 저랑 한번 나오네. 왜 나올까요? 네, 건볼입니다, 저게. 와우. 끄켤 수 있는데 안 꺼요. 이건 무조건 그냥 켜놓으시면 됩니다. 이 건볼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이 건볼 위치랑 법선 방향이랑 이런 거 설정하면서 뒤집고 뭣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안 맞아도 이거 그냥 맞춰 이 방향만 맞춰 그리고 뒤집어 원본을 재설정하면 가능한 짓들입니다. 알겠죠? 는 이제 건볼 리셋 해주면은 없던 일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오리엔트를 어떤 때 쓰냐 할 때 본인이 모델링을 만들었어요. 모델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게 제 건물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생기면 좀 슬프긴 한데 일단 이게 제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오리엔트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얘는 막 얘를 만들려면은 이게 한 면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두 면으로 나뉘겠죠. 그리고 얘를 실제 현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폰보드 자르겠죠. 폰보드 자르든지 아니면 막 하드보드 잘라가지고 붙이고 하겠죠. 그럴 때 이 각각의 면을 바닥으로 오리엔트 시켜가지고 A4 용지를 뽑은 다음에 7호로 갖다가 발라버리고 자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라이너로 모델을 미리 다 만들어 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이거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한 다음에 그 면들을 필요한 면들을 바닥에 오리엔트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D 프린팅 같은 거 할 때 바닥이랑 완전히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조금이라도 떠 있으면은 여기에 막 서포트를 만드네 마네 하면서 막 출력 17시간 뒤에 든다니까 일단 조금 자고 일어나 볼까 이거 와 있으면은 막 무슨 기괴한 구름 같은 거 만들어져 있고 그럼 진짜 막 슬프거든요. 그럴 때 오리엔트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막 개운하게 7시간 자고 일어나 이제 마감까지 열심히 하니까 다 만들어줘. 저게 뭐야? 노즐 청소해야 된다고 안 움직이고 큰일이 나는 겁니다. 여튼 오리엔트는 이건 희망편 절망편 오케이? 절망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걸 하다가 또 생각이 난 건데 기능이 엄청 많아요. 라이너 기능이 엄청 많은데 이 외곽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외곽선 얘의 외곽선 그러면은 일일이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로 잡은 다음에 땡기고 Alt 누르고 이렇게 외곽선을 땡겨 올 수도 있어요. 이건 건볼 기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곽선 같은 경우도 Alt를 누르고 땡겨 오면은 됩니다. 이거 되는데 일일이 이걸 하기가 너무 빡이 친단 말이죠. 그래서 DUP border라는 게 있습니다. 한 면을 잡고 플리케이트 보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외곽선만 나옵니다. 외곽선이 따라 나와요. 와우. 이렇게 선을 갖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선을 갖고 뭔가 막 얼기설기 만든 다음에
패치 때려서 이어붙여도 되고 아니면은 좀 통제를 하기 편하게 그냥 이 서피스 상에서 작업을 해도 돼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자르고 어떻게 칠하면 빡빡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금방 왔습니다. 오리엔트까지 왔네요.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프로젝트는 쉬워요. 프로젝트는 정사용 때려주는 거. 정사용. 우리 모두 여기 문과 교차 지원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그 북한의 수시 환경을 견디고 와서 정사용이라는 개념을 모른다. 있나요? 정사용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 생각보다 쓸 데가 많아요. 이거 막 텍스트 오브젝트 넣을 수 있거든요. 텍스트 오브젝트 막 넣는데 라이노라는 거를 컵으로 넣을래. 쭉 넣은 다음에 이렇게 라이노를 집어넣고 좀 키우자. 스케일 0, 5배 키워. 이거거든요. 얘를 여기로 가져와서 아니 여기로 가져와서 좋아. 이 라이노를 프로젝트를 때립니다. 어디다가?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 면에 딱 달라붙어요. 예쁘게. 이런 기능입니다. 곡면에도 돼요. 곡면에도 됩니다. 쭉 내려요. 그리고 위에서 그냥 찍고 싶다 할 때는 탑뷰에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탑뷰의 이 방향으로 쭉 찍겠죠. 퍼스펙티브에서는 그 면에 거의 정사형 방향으로 찍어줍니다. 대충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프로젝트는 그럴 때 쓸 수 있다. 다음 섹션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단면도 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까? 단면도 섹션이 쳐줍니다. 섹션 딱 누르고 얘를 딱 누르고 스타트 오브 섹션, 엔드 오브 섹션 딱 찍어주면은 이거밖에 안 나와. 끝까지 해야지. 오브젝트 섹션 시작과 끝점 딱 잡아주면은 거기서의 섹션을 만들어줍니다. 얘의 단면이에요. 단면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생각보다 유용해요. 생각보다 유용한 게 건물을 만들 때 건물을 모델링을 하잖아요. 이거 그냥 쉘 한번 때려볼까요? 한 20 정도로 한 다음에 바닥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더럽게 나오네. 이거 생겨먹은 게 더럽다. 아쉽게 됐습니다. 이건 못하겠네. 뭐 박스로 합시다. 쉘. 뭐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쳤죠? 수용소죠? 매립지나. 이거 그냥 섹션이라고 치고 스타트 오브 섹션, 엔드 오브 섹션 딱 걸어주면은 그 단면이 나옵니다. 예쁘죠? 이거 생각보다 쓸모가 있어요. 이거 선을 또 익스포트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거든요. 트랑 다르게. 이걸 딱 한 다음에 뷰포트 딱 정해주고 이렇게 익스포트 셀렉티드 한 다음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 섹션보다 또 맛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맛있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아까 만들었던 좀 곡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상하게 생긴 애를 지금 만듭시다. 올리고 얘도 돌리고 내리고 막 해봅시다. 와 더럽게 생겼죠. 얘를 콘투어라는 걸 해볼까요? 콘투어 콘타 들어보신 분? 나는 시다 좀 했다. 옛날? 쌓아가지고 맞습니다. 콘타 많이 만들 거예요. 아직 4년 반이 남았으니까 4년 반 동안 최소 지금 알파에 쌓여있는 아이소핑크와 포맥스와 그런 거 다 합친 만큼의 어치를 잘라내게 될 거예요. 최소입니다. 어디까지나. 최대 아니에요. 콘타를 쳐줄 건데 이거를 얘에 대해서 콘타를 쳐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방향으로 콘타를 쳐줄 거고 distance between 콘타 두께죠.
이렇게 20 단위로 잘라줍니다. 이거 엄청 예뻐요. 와우, 예쁘죠? 이 모양대로 다 자른 다음에 층층층층층층 쌓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쌓으면은 이 모양을 구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인간 3D 프린터가 되고 싶다면 추천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또 현실화할 수 있냐? 이러면 되죠. 20씩 익스트루드 시켜주면은 비슷하죠 또. 생각보다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로 뭔가 막 파빌리온 이렇게 만드는데 막 예쁘죠? 충분히. 가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콘타가 되게 좋은 게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그냥 할게요.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금지입니다. 리빌드 때리고 10, 13, 3 켜고 이렇게 올리고 이거 진도 빠른 거 맞아요. 이따 할 겁니다. 이거 할 거예요 여러분. 신나죠? 집 끄고 그 다음에 얘 콘타 잡아주고 여기서부터 0, 0, 1 아 콘타 녀석 콘타 0, 0, 0, 1, 20 이렇게 되죠. 이거 이제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찍어놓은 강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거 사용해가지고 폰타를 예쁘게 만들어서 자르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때 폰타를 씁니다. 토하는 거 아니에요. 맞을지도. 그렇게 폰타를 할 수 있다. 클리핑 플레인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와, 선생님 진도가 엄청 빠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악으로 깡으로 바뀌세요. 클리핑 플레인은 뭐냐면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만들게요. 그냥 일단 막 이런 게 생겼죠. 얘는 실시간 섹션입니다. 실시간 단면을 보여줘. 이거 좀 복잡한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설계물을 보여주기 싫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 단면을 보여줍니다.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쓱 뒤집으면은 이 반대편 단면을 보여주겠죠. 이거 이렇게 넘기면 이쪽 단면 보여주겠죠. 이건 섹션이 되는 거예요. 얘의 플랜을 보고 싶다. 그래서 플랜을 보고 싶다. 근데 이렇게 돌려도 플랜이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나오냐? 이 프로퍼티에 보면은 이 클리핑 플레이는 이 뷰 스크립트 이렇게 나와요. 뷰 스크립트에서 탑, 프런트, 라이트 이런 거 걸어줘야지 각각의 뷰포트에서 클리핑이 걸립니다. 클리핑 플레이는 그냥 실시간 단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얘는 하이드를 해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워주는 걸 추천합니다. 실시간 이제 단면 볼 수 있는 개꿀잼이죠. 만든 다음에 하면 스윕 때린 거나 막 록 탄 다음에 막 하면은 재밌어요. 우와 신기해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메이크 2D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어떤 기능이냐면 다이어그램을 야매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거 막 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생긴 모양을 아무튼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메이크 2D를 한번 때려볼게요. 뷰 뭐야 뷰 뷰 그냥 뷰 다 무시해도 돼요. 보이는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오케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그대로 선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 선이 없어가지고 화가 나신다고요? 없어서 메이크 2D 얘를 보도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메이크 2D는 이 각각의 선이 또 쪼개져 있긴 해요. 그리고 설정에 따라서 메이크 2D를 다시 해줄 건데
히든 라인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면은 더 재밌는 거 됩니다. 이것도 만들어줘요. 개꿀이죠. 이거 그냥 색채만 하면 다이어그램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 완벽하죠? 심지어 레이어도 다릅니다. 와우. 완벽한 기능이에요. 완벽한 기능. 그래서 좀 본인의 모델을 단순한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거 옆에다가 아이소메트릭 뷰를 이렇게 딱 만들어 두고 예를 들어 이게 제 컨셉입니다, 교수님. 개날먹이죠? 엄청난 날먹이에요. 이거 뷰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겠는걸? 이렇게 왔어요. 이게 제 컨셉 다이어그램입니다, 교수님. 메이크 투디 때려요. 그리고 요거 그냥 익스포트 해가지고 색칠을 딱딱딱딱 할 수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 페인트 툴이 있어요. 페인트 버킷이라고 하는데 라이브 페인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똑똑똑똑똑 찍어주고 막 선 두께 좀 조작 좀 가해주고 이러면은 와 진짜 분 단위로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져요. 근데 퀄리티가 좋아요.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학생. 그렇다니까. 믿음의 툴. 파울하기 좋아요. 파울하기 좋아요. 이거 그냥 막 이런 거 몇 개 만들어주면은 막 가서 쟤 좀 도와줘라 이래. 제일 많이 들었던 1학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알려줄 생각이 없어. 막 저쪽에서 교수님 질문 있으면 쟤좀 학점을 진짜 잘 두더라고. 날먹히는 꿀팁입니다, 여러분. 메이크 2D는 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 좀 다 분린 되기 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얘 두 개를 한 개의 객체로 묶어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 두 개를 얘네 둘이 아예 조인이 된 상태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얘네 두 개를 그냥 매번 어디 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잡는 거 귀찮으니까 같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 다 따로따로 선이잖아요. 근데 조인을 시키긴 싫어. 조인 시키면 엄청 더럽게 될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조인을 하면은 더러워요. 막 얘는 왜 세 개만 돼 있는 거야? 얘는 왜 이렇게 돼 있고 막 엄청 더럽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조인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 그거 포기하고 다 잡은 다음에 그룹이라는 명령어를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한 개체처럼 잡힙니다. 원 그룹 막 이렇게 아니라 18 오픈 컵스 그룹 그리고 커브들이 셀렉티드 되었다고 해요. 이거 그냥 하나 이렇게 옮겨도 돼요. 그래도 잡히긴 합니다. 그리고 터뜨릴 때는 익스플로드 하시면 안 됩니다. 언그룹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갖다 써먹더라도 하나처럼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아니죠. 생각보다 잘 쓰여요. 창문 객체가 보통 이제 창틀, 창문, 그리고 뭐 프레임, 뭐 창호 막 이런 것들 디테일을 넣을 거면은 끝도 없이 있으니까. 근데 렌더할 때는 디테일이 또 생명이죠. 네, 창문 딱 넣었는데요. 창문 그냥 진짜 유리판 이렇게 뻑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창틀이 조금씩 있고 막그 사이에 막 창 끼워져 있고 이러면은 교수님들 좋아 죽거든요. 내부 렌더할 때 그런 디테일에 사람이 죽어요.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죽어요. 디테일이 막 이게 뭐냐 막 이러고 그리고 디테일이 없는 내부가 생각보다 되게 더러워요. 이거 이렇게 막 구획 안 돼 있고 진짜 초록색 유리로 한 방 돼 있고 저쪽도 문이 아니라 유리 이렇게 쫙 돼 있고 저 꺾인 거 없이 막 흰색이고 천장 이렇게 안 생기고 흰색으로 그냥 쫙 한기고 없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정신이 나갑니다. 엄청 안 예뻐요. 근데 이 디테일의 차이를 만드는 거는 결국 저런 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 추천해 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선배한테 추천받았던 방법이기도 하고 그 설계 스튜디오가 없는 시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름 방학 때 설계 스튜디오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할 때 집에서 문을 만들어요. 문.
유리문, 막 나무문, 막 디멘션 같은 것들은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크기만 바꿔서 본인 프로젝트 렌더링을 하거나 할 때 써먹으세요. 그런 마이너한 디테일들 있잖아요. 창틀이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 힌지 했어요. 힌지. 그러니까 저 위에 막 유리문에 돌아가는 부분 저게 왜 필요할까 싶거든요. 저딴 걸 왜 만들지? 재밌어요. 라이너도 늘고. 왜냐면 라이너를 애초에 처음 배웠을 때 시작을 한 거니까 막 깎다가 막 목 엄청 돌아오고 얘를 돌리면 되는데 화면을 돌리면 되는데 보고 힌지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아직도 그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전 하우락 선생님은 판스워스 하우스를 아직도 그거 하나요? 선배한테 들은 사람? 선배랑 친한 사람? 선배를 아는 사람? 없나요? 여튼 판스워스 하우스를 할 때 유리문에다가 그 힌지를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문을 살짝 열었거든요. 유리문을. 좋아, 진짜. 랜더인데 그것만 보더라니 사람이. 막, 와, 너는 시간이 막 남아 돌았을 때 하는 거니까. 학기 중에 그 시간이 남으면 그건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놀 때 놀아야죠. 이러면 술 많이 먹잖아요. 아, 진짜 그래요. 3월 한 달 동안 28일 술 먹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간이 막 살아있다. 미안합니다, 수업 중에. 여튼 그룹을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룹을 할 때 창문이랑 창틀이랑 다 같이 한번 그룹을 해가지고 창문 그룹. 그리고 그룹이 되게 좋은 점이 그룹을 한 다음에 이거 이름도 정할 수 있어요. 어, 창문 그룹. 이거 막 이거 셀렉트 명령어를 여기다 적어두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커브들만 고르고 싶다. 아니면은 셀렉트 뭐 면들만 고르고 싶다. 폴리 서피스들만 고르고 싶다 할 때 SEL 니은 띄울까요? SEL CRB 커브들만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션도 할 수 있다. 분별해서 셀 그룹 공이 이렇게 그룹이 잡힙니다. 근데 그룹 이거 이름을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이 그룹 이름이 여기에 반영되진 않아. 근데 본인의 그룹을 이렇게 가지고 어디 썼더라 얘네 어디 썼더라 얘네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걸 그룹이라고 하고 명령 의미 기능에다가 마지막 항목에 메시 앤 서피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생략할게요. 메시는 보통 폴리곤 모델링에서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메시는 그물망이라는 뜻이죠. 메시 소재 어쩌고 하죠. 그 메시가 맞습니다. 이 서피스는 기본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데이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면 넙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 아주 적은 정보만으로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면을 이루는 거는 이 와이어프레임 밖에 없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 4개의 선만이 이 면을 이루고 있고 이 면 안에 어떤 점이라도 이 와이어프레임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득 찬 면이에요. 진도가 좀 빠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면은 가득 찬 면이에요. 근데 폴리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점이 이 선으로 규정된 아이들이 아니에요. 넙스 모델링이 아니니까. 진도가 빠른가요? 그래서 한 조각조각을 일일이 다 보여줘야 됩니다. 폴리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의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그물망 형태로 잘 짜여져 있는 애들이다 해가지고 메쉬라고 하고 이렇게 다 정의된 형태를 서피스라고 합니다. 두 개가 엄청 다른 개념이에요. 막 삼각형 이렇게 얼기설기 설켜가지고 눈에 봤을 때는 완벽히 딱딱한 뭔가 같지만 사실 이 삼각형들로 잘 짜여진 엄청 생긴 애였다. 랑 폴리곤 딱딱히 그냥 모든 점들이 다 규정이 되네. 그것도 단 4개의 선만으로 규정된 아이들. 요거랑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본인이 그래서퍼를 하고 싶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18부터 2죠. 2일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선배랑 글소프 공부할까? 하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고 싶다 할 때 가장 발목을 많이 잡고 때려치게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 메쉬입니다. 메쉬로 서피스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러면 메쉬를 서피스로 바꾸는 법을 구글에 아무리 찾아봐도 구글은 친절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절대 안 되는 방법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피스를, 넙스를 내 마음대로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서 처음부터 메쉬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자가 교훈이다. 여튼 메쉬랑 서피스의 개념은 보통 이렇고요. 뭐 잠깐 쉴까요? 아니면 쭉 할까요? 당신의 선택은? 우리 해봤자 50분밖에 안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나요? 진도가 좀 빠르다 했나요? 조금, 아주 조금 쉽겠습니다. 네, 공면 모델링을 할 건데, 공면 모델링을 할 건데, 공면 모델링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쉬운데, 명령어를 단 두 가지만 배울 거예요. 로프트, 그리고 리빌드. 뭐지, 이거? 당신 노트북이 가리고 있어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어떤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구나. 로프트는 아까 봤던 네트워크 서피스랑 굉장히 비슷한 명령어입니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곡선을 이어서 평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곡선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렇게 돼 있는 애랑 위에 떴는데 방향이 반대인 아이. 요 두 개를 갖고 서피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아까 했던 대로라면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스윕 2를 쓰겠죠. 레일이 두 개니까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해줘. 얘같이 나오네. 이렇게 나와요. 비슷하게 잘 나오는 것 같네. 예쁘네요. 이대로 합시다. 근데 요거를 이제 로프트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로프트 이렇게 돼요. 부드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로프트도 차수가 존재해요. 차수가 존재를 하는 아이들이고 얘를 나중에 컨트롤 포인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점들에 의해서 정의된 서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넙스 서피스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와이어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 점들과 이런 구성 선들로만 이루어진 객체입니다. 쉽죠? 오케이.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로프트의 최대 장점 로프트는 스윕 1, 스윕 2와 같이 단일한 선만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로프트를 해줘도 하나, 둘, 셋 다 이어줍니다. 그 선을 지나게끔 알아서 곡률도 설정을 해줘요. 로프트는 이거를 건축에 빗대지 말고 자동차 외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 외관을 디자인할 때 그냥 철판을 랜덤하게 딱 주어준 다음에 얘를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차체를 구성하는 이쪽 부분에는 어떤 곡선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유선형 곡선을 거치고 어떤 유선형 곡선을 거쳐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뼈대가 될 만한 곡선들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걸 덮을 수 있을 만한 차체를 만들어 모델링을 해줍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그 라이노세러스라는 툴은 그 보석 세공 그리고 정교한 모델링을 요구하는 디자인 작업에 쓰이는 툴이기 때문에 이런 로프트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와이어프레임을 갖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로프트랑 좀 다른 기능인데 네트워크 서피스 배웠죠? 네트워크 서피스처럼 이거를 네트워크에 가지고 서피스를 만들면은 이렇게 로프트랑 또 다른 모양의 무언가가 나와요. 여기까지 로프트한 모양일 거고 여기까지 당신 그리고
네트워크 서피스랑 로프트 두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로프트는 어쨌든 이 선을 지나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는데 그 기능은 인터폴레이트 커브 요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나는 점을 찍어주면은 그 점들을 지나는 선을 만들어주는 애죠. 얘는 선을 지정해주면 그걸 지나는 면을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근데 이걸 하다가 가끔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거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로프트 그리고 이 라이너에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면이랑 이 면이랑 다른 면이에요. 벡터 방향이 반대예요. 봤을 때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벡터 방향이 반대인 애들끼리 조인을 시킨다든지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 플립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지금 그 정도 문제 생기면은 그냥 말씀하세요. 정확히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왜 안 되죠? 플립하세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방향 마찬가지예요. 이 곡선의 끝선은 여기죠. 이거를 아예 닫아보자. 닫힌 애를 해봅시다. 일로와. 너는 아메바 디자인 원툴입니다. 오케이. 넌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로프트 해줄 건데 얘를 로프트 해줄 거면은 시작점이랑 방향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시작점이랑 방향 막 이렇게 당길 수 있고 당길 수 있고 이렇게 당길 수 있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다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로프트를 생긴 대로 이 방향대로 해주세요 하면은 덜 이상한 놈이 나옵니다. 뭔지 알겠죠? 이상하긴 해요 얘도. 근데 좀 덜 이상한 놈이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튼 로프트가 곡면 모델링의 끝이에요. 그냥 처음과 끝. 그래서 그 점들을 꼭 지나야 되는 곡면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점에 포함됐으면 하는 뭐 선들이 있다 하면은 네트워크 서피스를 치면 됩니다. 근데 보통 로프트를 사용해가지고 외관을 만들어낸다. 로프트라는 명령어는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로프트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있는 면을 갖다가 곡면을 만들어주는 리빌드라는 애를 할 건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이거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애 하나만 남았어요.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할게요. 오케이. 하지 말자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합니다. 바로 합니다. 있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 그냥 평면이에요. 리빌드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어떤 거냐면 이 평면을 갖다가 일정한 세그먼트 이제 그 조각들로 분리를 해주고 그 점들 이 서피스를 규정하는 점들의 차수를 정해줄 거예요. 와, 개 같은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차수. 차수 아까 말을 안 했죠. 보통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잖아요. 지금 화면 잘 보이고 있죠? 근데 이 한 평면 안에서도 x축, y축 방향으로 방향성 벡터가 주어집니다. 얘는 x 방향으로 지금 u에다가 괄호 2 돼 있죠? u 방향이고 v 방향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얘 안에서는 이 평면 안에서는 얘가 u 방향, 얘가 v 방향인데 u 괜찮죠? 굿. u 방향으로 두 개의 포인트로 규정이 되고 있고 v 방향으로 두 개의 포인트로 규정이 되고 있다. 총 4개의 점이 이 평면을 구성하고 있고 각각 4개의 점은 차수라고 하는데 각각 몇 개의 선분의 몇 개의 구성선의 선은 아까 넙스 말했듯이 점
규정된 애들을 선이라고 하는데 몇 개의 선을 규정하는데 쓰이고 있느냐를 차수라고 하는데요. 얘는 한 점이 각각 u, v 방향으로 한 개씩의 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점이 이 선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죠? 얘를 두 개로 올리면은 얘는 2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왜죠? 이 점이 이 세그멘트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점으로 나눠진 구획이 한 개의 선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스플라인 선이라고 봐주면 돼요. 얘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애가 1차니까 하나가 한 애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포인트 카운트 2, 차수 1. 근데 얘가 만약에 2로 올라가면은 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V 카운트, 아니, V 방향의 세그멘트는 하나밖에 없는데 차수가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이 점은 얘의 형태까지도 영향을 줘요. 엄청 쉽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미칩니다, 이거. 너무 즐겁죠? 다시 할게요. 이거 생각보다 자세히 몰라도 돼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보면은, 해요. 그리고 이 디글이 학부 때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라이노 개발한 사람 할아버지도 이거 차수 2나 3까지밖에 안 써요. 진짜로. 그렇게 정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정교하면은 조작이 엄청 어려워져요. 대신에 내가 컨트롤할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훨씬 정교한 작업은 가능하겠죠. 이 포인트 카운트는 U 방향, V 방향을 임의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 안에서. 이게 면이 이렇게 안 생겨먹고 야 임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긴 애예요. 얘 리빌드를 한번 해보고 하면은 이 UV 방향이 생각보다 자유분방하죠. 여기서 U 방향은 대체적으로 이쪽 방향을 말합니다. V 방향은 그냥 대체적으로 세로축 방향을 말해요. 그러면 U 방향의 점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U 포인트 카운트가 되는 거고 V 포인트 카운트는 이 V 방향에 몇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이고 차수, degree라는 개념은 한 개의 점이 몇 개까지 인접한 선에 영향을 주느냐예요. 이거는 설명이 왜 어렵냐면 한 번 보면 바로 알거든요. 근데 안 보고 설명만 들으면 개 같아요. 제가 지금 순서를 좀 약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내가 왜 이거를 했을 때 이 점이 따라 움직이는지 이 점을 건드렸을 때 왜 이게 안 되나 이게 되나를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냥 나중에 본인들이 이거 했는데 얘는 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트 카운트는 이거를 몇 개의 작은 점들로 나눠줄 거냐 V 방향으로는 몇 개의 점들로 나눠줄 거냐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로 얘를 만약에 움직이면은 여기까지는 영향을 받겠죠. 이런 애들까지는 형태에 영향을 받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을 겁니다. 왜? 2차니까 두 개까지밖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리고 이 점이 여기 있고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있는 선의 위치는 얘는 여기까지 따라 올라갈 건데 얘의 위치, 이 점에서의 선은 이 사이점을 알아서 잘 지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아까 말했던 베지어 커브의 원리와 동일해요. 이 점은 얘에도 영향을 받고 얘에도 영향을 받고 얘에도 영향을 받죠. 얘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이 점에서 여기로 와 있겠지, 선이. 1차라면. 오케이? 이 점이 한 선에 영향을 받고 얘는 반대로 말하면 이 두 점으로만 규정이 되는 애니까 당연히 선이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근데 2차니까 얘도 영향을 다 받고 영향을 다 받고 오른쪽.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포인트 카운트 3,
3 차수 2로 늘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오케이. 별일이 안 일어나. 별일 안 별일.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려면은 컨트롤 포인트들을 끄고 켜줘야 되는데 이거는 F10, F11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F10은 컨트롤 포인트 켜기, F11은 컨트롤 포인트 끄기예요. 이거는 단축키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F10을 딱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작은 점들이 생기거든요. 서피스 포인트라고 생기는데 기존에 바꾸기 전에 리빌드 하기 전에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리빌드 하기 전에는 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올리면 한 선만 따라오고 면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선의 모양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1차를 다르게 리빌드를 해볼게요. 리빌드를 어떻게 할 거냐? 리빌드를 차수는 1차로 남긴 상태로 포인트만 4개로 옮긴다. 하면은 포인트들이 많아졌죠? 이 하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까지는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영향을 주는 선들은 표시가 돼 있죠. 쭉 올리면은 얘만 올라옵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아까 그 콘타 만들 때 네, 아까 콘타 만들 때 한 거랑 비슷한 짓거리입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쭉 올리면은 이 각각의 점이 어떤 선까지 영향을 주는지가 노란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이 노란 점선 밖에 있는 애들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리빌드를 해가지고 포인트 카운트 44 그대로 냅두고 이번에는 차수를 2로 늘려볼게요. 그러면은 분할이 되게 이상하게 바뀝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뀌죠. 얘를 하나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얘는 선이 하나, 둘, 셋,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영향을 줘요. 아까 잘린 모양은 그대로인데 영향을 주는 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럼까지 그냥 보세요. 쭉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 점은 영향을 요래조래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의 높이는 얘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각 점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려면은 여러 조작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딩이 가능하다. 해서 이거를 굳이 이 높이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높이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할 거면은 포인트 카운트를 늘리고 차수를 2로 고정한 다음에 그 점이 포함된 지점까지의 모든 점을 다 잡아가지고 일정한 높이만큼 올리면은 끝점의 높이를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엄청 어렵죠. 근데 리빌드를 잘 써먹고 이걸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어느 정도 통제를 이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는구나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기가 조금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와이어프레임으로 나타내면은 이 점들만으로 규정된 서피스가 되는 거예요. 단일한 서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곡면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차수라는 개념과 포인트 카운트라는 개념, U값, V값이라는 개념은 그래스호퍼에도 적용이 되고 곡면 모델링 하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로프트라는 개념, 그리고 리빌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곡면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다만 그게 자유자재로 안 되는 이유는 순전히 본인에게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리빌드 다시 한 다음에 이거 차수 1로 낮추면은 다시 그대로 돌아가요. 그 포인트들 그대로 올라간 그 상태 그대로 되게 더럽게 돌아가요.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차수에 따라서 포인트, 컨트롤 포인트가 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차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곡면 모델링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지드린 시간은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원래 3시까지 하기로 써져 있긴 한데 저는 원래 좀 길게 해요. 제 시간들 때문에 9강인데 20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써놨는데 사실 카운트 해보니까 강의가 1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시간은 22시간에서 24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24시간 한다는 소리는 아니니까 좋죠? 그래서 그래서퍼를 맛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은 그것은 맛을 안 봐도 될 것 같다일까요? 되게 재밌는 작업이긴 해요. 패널링이 아 답정너? 패널링이 대충 볼래요? 그럼? 어떻게 대먹은 건지? 이거 근데 보면은 엄청 멍해집니다. 이거 그냥 보고 볼게요. 이거 제가 1학년 때 짜놓은 거라 가지고. 이거 짜놓은 이게 그런 것들이 있으려나? 이거 여기 이 컴퓨터에서 다 적었을 텐데. 쓰시는 분이 없어요. 이 파일 포션 위버거든. 지금요? 쓰는 사람 아니 근데 이걸 한 가지 기능은 너도 나도 배우려고 그래요. 그 아까 말했던 폰타 만들기. 폰타 만들기를 어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이트 만들기를 해놨는데 소리는 안 나게 할 겁니다. 요거 하고 이게 제가 그냥 짜놓은 스크립트거든요. 이게 짜놓은 스크립트고 요거 따라가지고 몇 개만 간단하게 똑똑 넣어주면은 그날 30분 만에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어디 동네 사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 동네를 만든 거예요. 강의 설명하면서. 저까지. 네. 그냥 만드는데 4분 걸립니다. 이거 만드는데 4분 걸려요. 그 건물로. 네, 건물까지 4분 걸려요. 4분. 4분.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퍼예요. 마법. 매직. 왜냐면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해주는 아이. 강의 들어갑니다. 오. 오케이. 환심 샀고 바로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왜 탐색 중이야? 당신 응? 됐다. 자, 이거 공유 한번 해봅시다. 신나죠? 대답. 네. 아, 예. 신난다. 오케이. 자, 알고리즘이 뭡니까? 알고리즘. 혹시 집에 가야 되는 사람? 집에 가야겠다. 비가 오는데. 굳이. 오케이. 알고리즘은 화나는 설명이 진짜 미안해요. 아니, 안 미안해, 사실. 이게 인풋 값. 저거 초딩 때 많이 보던 거죠. 인풋 숫자를 넣고 상자 안에서 더하기 1을 하면은 더하기 1 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초기 값을 집어넣는 거를 인풋이라고 하고 이 컴포넌트 내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아웃풋의 값이 나오죠. 이거를 저 오른쪽의 형식으로 딱 나타내면은 컴포넌트와 스트링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막 노드 이 노드에서 연산이 이루어져요. 노드에서 이렇게 플러스 1, 뭐 if 값이 if 뭐가 들어가면은 다시 막 돌아가고 하죠. if 뭐가 하고 플러스 한 다음에 if 값 만족시키면 다시 쭉 내려오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애들을 스트링이라고 해요. 스트링 방향을 정해주는 애들을 스트링이라고 하고 집어넣는 값 또는 아웃풋되는 값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각각의 집어넣는 저 요소를 다 컴포넌트라고 해요. 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4대 요소는 입력과 출력,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타당성과 유한성이 있어요. 이 연산이 무한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정확한 값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플러스 1을 무한히 해주세요는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플러스 1을 100만 번 해주세요. 알고리즘입니다. 100만 번 하면은 100만 더한 값이 아웃풋 값으로 유한하게 튀어나오겠죠. 타당성.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 안 됩니다. 화를 좀 많이 내는데 연산을 포기합니다.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김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모르는 남궁수. 남궁이 성인 거죠? 네, 남궁 선생님 오늘 퇴근이 1시간 남았으니까 이 우산을 드세요. 네? 이 우산을 드시라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먹을 시도를 안 해. 막 대표님이 하라면 먹겠습니다. 막 이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딱 갑니다. 그런 아이예요. 타당성을 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혹시 코딩 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세대도 초등학교 때 코딩 배우는 세대인가요? 아니죠? 아니요. 다음 세대인가요? PPT. 그 막 스크리블 이런 거 안 하나요? 막 아, 고양 스크래치 그건 스크래치? 했어요. 그랬어. 와 심각하네. 여튼 스크래치 이거랑 똑같이 코딩을 해보신 분? 코딩 나 코딩 좀 해친다. 남궁 선생님 또 코딩도 저 몰라. 아니 손을 이렇게 야, 야 넘긴 거야. 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넘긴 거야. 여튼 내가 하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MBTI 뭐예요? ESFP. P? 좀 안 좋다. 아, 코딩하기. 제이들이 코딩을 진짜 잘하거든요. 제이예요? 네. 전 P예요. P 아, 진짜요? 90% 정도 나와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도 한 90% 나와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튼 알고리즘에 이렇게 4대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스퍼가 뭐냐? 그래스퍼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이고 알고리즘 편집기입니다. 알고리즘 편집기. 한순? 이렇게.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에서 이 파라메터가 뭘까? 파라메터는 변수인데 변수. 이 방금까지 봤던 라이노 명령어들은 되게 1차원적이고 내가 정확한 값을 이렇게 딱 던져주면은 그에 맞는 연산을 단일하게 해서 나옵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은 이 넣는 값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보통 변수라고 하죠. 변수. 근데 변수에 따라서 디자인의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뭐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산 드실래요? 안 먹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알고리즘을 편집하는데 변수를 매개로 해서 편집을 해준다. 근데 이 변수의 역할이 사람이 모델링을 직접 하려고 치면은 일일이 어떤 것들을 잡아가지고 어떤 거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알고리즘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줬는데 이게 올바른 시퀀스를 따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복잡한 작업이라도 네가 못하는지 내가 해줄게. 좀 많이 빠르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원하는 위치에 수십 개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계단 모델은 있어. 높이들도 정해져 있는 계단 높이랑 뭐 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와 내가 하기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계단 위치들을 다 지정해 줄 테니까 여기에 높이가 맞을 때까지 계단을 만들어 놔. 계단 모듈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갖다 붙이면 돼 라고 하면은 시킨 게 너무 명확하죠. 얘는 임금 없이 좀 빨리 잘 일하는 노예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붙입니다. 사람한테 시키면은 한평생 걸리잖아요. 진짜 계단에 갔다가 하면 벌써 막 된소리 나오고 난리가 날 텐데 얘는 네 바로 해줍니다.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조금 편리하죠. 그리고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이런 단순 노동을 빠르게 처리해줄 뿐만 아니라 비정형의 것을 만드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거는 저것 또한 9분 정도 걸렸습니다. 4학년 구조 디자인 프로젝트 때 너무 날먹을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거고 교수님이 저걸 보고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냐면 근 몇 년 동안 저걸 써가지고 보여준 애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만큼 구조 디자인을 잘 나타내는 툴이 없어요. 저는 하중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하중에 따라서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모양이 형성되게끔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나온 거라 가지고 저걸 인간의 힘으로 만들려면은 지렁지렁 달아가지고 막 실험해보고 야 섞어 묻혀 이대로 섞어 묻혀 섞어 붙인 다음에 다 붙인 다음에 뒤집었는데 무게 때문에 막 흐물흐물거리고 근데 컴퓨터로 몇 9분이면은 만들 수 있다. 이걸 또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와이어프레임을 또 A4 용지에 넣고 이렇게 자르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좀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다. 인간의 힘을 써가지고 모델링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애들 예를 들어 하중을 뭐 반영하는 작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곡선의 작업들을 좀 많이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라는 것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예제에서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거 몇 줄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진짜
몇 개 안 되는 이 간단한 것만으로 얼마나 복잡한 작업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린다.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터페이스랑 같이 이 기능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내용은 잠시 자도 됩니다. 이거를 살아남은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저와 함께 메뚜기 열차에 탑승해서 열심히 메뚜기를 배워보면 되겠습니다. 메뚜기 친구 친절해요. 이렇게 화면을 살짝 라이너로 다시 옮겨 보도록 합시다. 를 해서 보면은 얘는 어떻게 가릴 수가 없나? 일단 요 위에다가 그래스호퍼라는 애를 쳐볼 겁니다. 그래스호퍼. 이게 원래 라이노세러스 5까지는 이게 따로 애드온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스호퍼 이제 라이노 6부터는 내장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라이너 7부터는 캥거루도 내장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캥거루가 내장. 6 받으시는 분들 위에 혹시 캥거루 뜨나요? 캥거루 2라고 뜨나요? 파란색 매트 어쩌고저쩌고 할 때 뜨나요? 캥거루? 뜨는구나. 다 있나봐요. 캥거루 아마 못 쓸 겁니다. 자, 이게 알고리즘 편집기인데 처음 하면은 무슨 네모난 것들이 막 뜨죠? 그건 제가 지우고 했던 그런 것들이라 가지고 없애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 자, 이렇게 바탕이 있는데 여기다가 명령어들을 찍어줄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param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가 이미 있는 정보를 갖다가 입력해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params. 그리고 위에 막 method, set, vector, curve, surface, mesh, intersect, trim, disk, weaverboard, kangaroo, vl에 막 이렇게 막 뜨죠. 이렇게 막 떠가지고 요런 애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내려오던지, 또는 막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명령어를 써주던지 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하나하나의 컴포넌트 또는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명령어를 쓰는 거. 명령어 뭐 쓸까요? 아까 배웠던 거 뭐 쓰지? 로프트?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거 볼 때 저처럼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모양으로 안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디스플레이에서 draw full names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말고 이것도 full name 그냥 아이콘 끄고 이렇게 봐주는 게 되게 편해요. 처음에는. 왜냐면 어디에 뭐가 들어간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오늘도 할 때 이걸로 할게요. 로프트 그러면은 커브, 어떤 커브들을 로프트 할래? 옵션, 로프트 옵션스. 로프트 옵션이 여러 가지 있나 봐요. 로프트를 할 때도 뭐 그냥 납작하게 로프트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둥글둥글하게 로프트를 할 수도 있겠고, 그건 다 로프트 옵션에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이 상에 라이노 상에서도 해가지고 그런 애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애들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거 막 오른쪽 클릭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막 베이크, 플레인, 와이어 디스플레이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차치하고 이거는 나중에 이거 연결하는 스트링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고, 얘는 이제 set은 아까 알고리즘에서 봤듯이 인풋을 그래스호퍼에서는 set이라고 합니다. set.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겠다를 set이라고 하고, 어떤 아웃풋 값을 실제로 라이노세로스 상에 출력을 하겠다를 bake라고 합니다. 굽는 거죠. 그래서 막 나중에 메쉬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메쉬 베이크 하면은 혼자 막 메쉬 굽고 있어서 빵집 아저씨 된 느낌 나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죠. 대답. 오케이. 그래가지고 set, 그리고 아까 말했던 컴포넌트라는 기능이랑 여기에는 서피스를 폴리서피스를 라이노 상에서는 뭐라고 했었죠? 솔리드라고 했습니다. 솔리드로 잘 받아오질 않아요. 여기는 B랩이라는 걸 받아옵니다.
BREP라는 거를 받아오는데 BREP은 Boundary Representation이라는 거고 어떤 경계면 안에 둘러싸여 있는 오브젝트를 BREP이라고 합니다. 경계면으로 구성된 면. 그냥 대충 폴리 서피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REP은 그냥 어떤 다면의 개체를 그래스호퍼상에서 사용할 때 솔리드 왜 안 돼? 왜 폴리 서피스 안 돼? 가 아니라 BRE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잡아주면 되겠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려야겠죠. 자, 일단 박스를 하나 잡아서 가져올 겁니다. 박스는 0, 100, 100, 100 요거 정도만 할게요. 박스를 이걸 그래스호퍼 상으로 옮겨줄 건데 어떻게 옮겨줄 거냐. 바탕화면에 한번 딱 찍어주고 여기다가 BREP 잡아줍니다. BREP이라고 치면은 BREP 치면은 요런 게 떠요. 요거 위에 육각형 모양으로 BREP 딱 눌러주면은 BREP 이렇게 나오거든요. BREP 이렇게 딱 나와요. 아니면은 위에서 파람스에서 아까 봤던 거 요거 BREP 끌어다가 내려줘도 됩니다. 박스네. 너니? 너야? 너구나. 근데 끌어서 내려줘도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더블 클릭해가지고 명령어를 쓰던지 위에 있는 거를 가지어 와서 내리는 게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주황색으로 뭐가 뜹니다. 위에 뭐라고 떠 있냐면은 failed to collect data 막 이렇게 떠요. 이거는 여기에 지정된 값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럼 아까 인풋 값을 집어넣을 때 그래서퍼 상에서는 set이라고 했죠. 얘를 누르고 우클릭을 해보면은 set 어쩌고 저쩌고가 나옵니다. set one grab을 해줄까요? set one grab 딱 해주면은 라이너 창으로 넘어오는데 어떤 비랩을 set 해줄래? 얘를 뚝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택이 안 된 애들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 선택이 된 애들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얘를 하이드를 시켜주더라도 남아 있습니다. 셋된 정보는. 그리고 셋된 정보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셋된 값을. 해서 나중에 뭔가 이제 위치를 좀 수정해야겠는데 기준점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라이노 상에서 단순하게 이 물체를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얘는 여기에 딸린 수많은 연산을 다시 설정된 기준점을 토대로 해줍니다. 라이노랑 굉장히 다른 점이죠. 라이노는 하나 위치 잘못돼서 다른 기준점으로부터 작업을 다시 해야 되면은 울어야 되죠. 사람이 슬퍼지니까. 근데 그래서퍼는 이걸 얘가 해주니까 눈물을 막아줍니다. 배용준 같은. 배용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그거 보고 컸는데. 나 때는 여튼 그러니까 하이드를 해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잡으면은 초록색, 끄면 빨간색. 요거를 이 휠 버튼 있죠? 휠 버튼 없는 사람. 휠 버튼이 있어요. 휠 버튼을 뚝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난 인터페이스인데 여기 보면은 리신이 있고 그냥 두상이 있어요. 이 두상은 Enable Preview, 이 리신은 Disable Preview가 되는데 Disable Preview를 뚝 누르면은 얘가 라이노상에서 초록색이 사라집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해요. 나중에 이 결과물만 보고 싶은데 앞에 잡혔던 모든 것들이 다 초록색으로 뜨고 있으면은 사람 야마가 돕니다. 그래서 그걸 끄고 켜주는 기능 이 리신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요거를 클러스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그룹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만약에 여러 개의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주고 싶다 했을 때 그룹으로 묶어줄 수 있는 아이가 그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란 모양 이렇게 있는데 베이크고요. 베이크 이렇게 우클릭 해가지고 베이크를 할 수도 있고 베이크를 한번 해볼까요? 베이크 어디 레이어에 하지? 레이어 2번에다가 베이크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 초록색 사각형이 라이노상에 구현이 됩니다. 자, 이걸로 간단한 또 짓거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얘를 움직여 줄 거예요. 이 상자를 move 라는 명령어를 딱 치면은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를 스트링으로 컴포넌트를 연결해 줄 겁니다. 자료의 방향을 지정을 해줄 건데 대체로 우측으로 가는 게 이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죠? 이 화살표. 우측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비랩을 이 지오메트리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뚝 설정을 해주면은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쑥 떴어요. 조금. 왜 떴냐면 이 모션에 기본적으로 지정된 값이 0,0,10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X방향으로 0, Y방향으로 0, Z방향으로 10만큼 기본적으로 움직였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얘를 Z방향으로 50만큼 움직여서 베이크를 해볼게요. 일단 유닛 Z를 써주고 더블 클릭해서 Z를 쓰면은 유닛 Z가 나옵니다. 이 유닛 벡터의 값, 팩터 지금 일단 안 넣었으면은 기본적으로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아무 숫자나 써줘도 돼요. 100 이런 식으로 써줘도 되는데 이 바운더리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0 이걸 뭐라고 그러지? 부등호 50 그리고 뭐 난 200까지 움직이고 싶어. 그냥 50을 쓰면은 지 알아서 10의 단위로 끊어가지고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더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나는 0보다 크고 50 그리고 80 안에서만 움직여보고 싶다. 80 딱 하면은 슬라이더의 최대는 80으로 제한이 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또는 그냥 0 하고 50.0 80.0 그러면 0.1 단위로도 움직이는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 그냥 더블 클릭해도 돼요. 넘버 슬라이더 쪽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맥시멈을 값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레인지 설정할 수 있고 뉴메릭 밸류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장에 그냥 이렇게 해놓는 게 편하다라는 거. 여튼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었죠. 넘버 슬라이더. 이 팩터를 연결을 해주면 Z 방향으로 50이라는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벡터를 이 모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비랩을 Z 방향으로 50만큼 움직인 애가 아웃풋이 되겠죠. 넣어볼게요. 뚝 넣으면은 와우 지오메트리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애는 못생겼으니까 리신치를 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움직이면은 사람이 일일이 움직이지 않아도 얘가 무브를 알아서 딱딱딱 때려주죠. 근데 80 움직인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베이크를 하겠다 하면은 여기서 보여지는 이 초록색 이 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기본적인 그래스호퍼의 인터페이스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건 괜찮죠? 여기까지는 이제 지옥이 찾아옵니다. 기대하세요. 자, 이제 이걸로 그래서 움직이는 거는 라이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파라메트릭한 뭔지가 궁금하니까 빨리 보여줘라 인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랩 아까 그거 켜뒀던 거 지울게요. 그리고 이쇼 때려가지고 이거를 잠시 냅둘 겁니다. 잠시 냅둘 거고 아까 했던 짓을 잠깐 해줄 건데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평면 이 평면에다가 이 상자로 가득 채워줄 거예요. 이 상자로 가득 채워줄 건데 그냥 상자로 채우면은 재미가 없긴 한데 일단 한번 보죠.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얘는 뭐죠? 얘는 서피스입니다. 서피스를 받아줄 거예요. surface, set one surface. 잡혔죠? 잡히는 겁니다. 얘는 잠깐 하이드를 해줄게요. 이 서피스를 잡고 지금은 그냥 이 어차피 PPT를 드렸으니까 이 스크립트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으니까 어떤 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더라라는 거는 보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 서피스를 나누어 줄 거예요. 나누어 줄 건데 divide 도메인 제곱 이렇게 나눠 줄 거예요. 이렇게 나눠 줄 거예요. 이게 어떤 명령어냐면 이렇게 가만히 손을 올리고 있으면은 나오거든요. divides a two-dimensional domain into equal segments.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등한 길이를 가진 분할로 2차원의 도메인을 잘라주겠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 서피스를 잘라줄 거니까 여기에도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뚝 하고 U 카운트, V 카운트는 U 방향으로 V 방향으로 몇 개로 잘라줄까라는 소리인데 일단 10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하다가 Alt를 누르면은 복사가 됩니다. Alt가 누르면 복사가 되고 연결을 할 때 그냥 드래그를 해서 해도 되고 Shift를 눌러서 하면은 여러 개도 연결이 돼요. 어거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면은 해당되는 것들만 잘려요. 이렇게 딱 하면은 이 도메인은 잘리거든요. 잘린 이 세그먼트로 나뉘게 되는데 100 locally defined values 하면서 나오는데 이 100개의 작은 도메인으로 쪼개집니다. 안 되네. 안 된 말고. 이 도메인을 갖다 자랐는데 못 잘랐더라? 그래. 서피스 박스를 때려줘야 되는 거. 서피스 박스. 이 서피스를 도메인만 잘랐으니까 서피스가 잘린 게 아니구나. 서피스를 받아주고 이거를 자른 명령을 바탕으로 잘라주면은 이 트위스티드 박스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 엄청 애매하고 심오한 개념이 하이트는 100으로 설정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높이가 100짜리 상자 100개가 균등하게 잘려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거 잠깐만 쇼하고 얘 플립하자. 방향이 반대가 됐네요. 그쵸? 이거 아까 말했죠? 방향이 있다는 거. 방향 따라가지고 달라지니까 요거 그냥 근데 조금 낮춰가지고 100 이렇게 합시다. 아니 10 이렇게 합시다. 10 정도를 자를 건데 이 트위스티드 박스 안에다가 각각 이 상자를 줄여가지고 집어 넣어 줄 겁니다. 어떻게 집어 넣어 줄 거냐? 일단 이 상자를 받아줘야겠죠? 이 랩으로 이 상자를 받아주고 이 상자를 둘러싼 상자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왜 굳이 그딴 짓을 할 거냐면 이 상자를 조작을 가요. 바운딩 박스라는 게 있어요. 바운딩 박스. 이거는 진짜 무시하셔도 돼요.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요거를 바운딩 박스로 받으면은 이 B랩을 감싸는 박스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리시. 자, 감싸는 박스가 생기게 되는데 요거를 챔퍼를 한번 때려볼까? 아니, 일단 쉘부터 때려. 쉘을 이렇게 때릴게요. 이렇게 때리고 얘를 챔퍼 엣지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다 줄여가지고 이 안에다 다 넣어줄 겁니다. 이 B랩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B랩을 감싸는 박스가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이 박스를 얘 기준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박스 몰프라는 명령어를 썼네. 나는 박스 몰프. 박스의 형태를 morph an object into a twisted box. 근데 얘의 아웃풋이 twisted box죠. 그리고 reference 이 twisted box. target geometry 이 박스. 어디로 연결했니? 레퍼런스가 레퍼런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싹 들어가면은 이게 노트북이라서 많이 느린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상자가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작게 돼 있는 이 도너스들이 싹싹싹 들어가는데 이거를 돌려도 들어가요. 잠깐
끄고 싶은 게 얘가 너무 이네이블을 디세이블 해. 일단 디세이블 해. 디세이블 하고 얘 아까 했던 대로 리빌드를 좀 해볼게요. 컴퓨터가 터질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어 컴퓨터야. 믿는다. 이 서피스를 조작을 좀 가해주죠. 아 모르겠다. 이렇게 아 와, 나름 기괴하게 생겼죠. 이 정도면 충분히 기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서피스를 이제 10개로 한번 잘라봅시다. 10개로 딱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자들이 생겨요. 각자의 노멀 방향으로 10씩 이렇게 된 박스가 생기죠. 세그멘트들이 이렇게 쭉 나눠져가지고. 그리고 이 박스 하나하나마다 얘를 집어넣을 건데, 힘내, 힘내라, 간발해. 아, 지지권. 됐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얘 지오메트리 베이크 해볼 거야. 레이어 3에다가 베이크를 하고, 간발해. 됐어요. 이 되게 짧죠? 스크립트 자체가. 이 박스 모프는 지오메트리. 어떤 비랩을 갖다가 박스 모프를 해줄 거야. 근데 뭐를 기준으로 어디에? 입니다. 비랩은 무엇을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오메트리를 베이크를 했으니까 이 인원 필요가 없죠. 그래서프를 끄면은 이런 애가 베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애를 쉽게 만들어주는 아이라서 이거 막 벤치 만들 때 다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대체를 하든지 할 때도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근데 시공성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웹피 예쁘게 만드는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걸 시공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싶으면은 그래서퍼를 더 재밌게 깊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즐겁다. 이런 애가 탄생을 하죠. 쉽게는 만들 수 없는 것 같은 애가 쉽게 나오는 게 그래서퍼의 매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널링 같은 것들도 본인이 만들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웹피를 디자인을 한다든지 내가 그냥 웹피를 서피스로 만들었는데 얘를 약간 두께를 줘가지고 패턴을 집어넣고 싶다든지 하는 등의 디테일을 추가할 때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면 모델링이랑 지난주에 못했던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된 명령어들 몇 개 알아보면서 마지막에는 사람의 혼을 환상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즐거움 그래서퍼 세상 와 즐겁다 세상으로 인도를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아마 캐드를 알려줄 건데 캐드를 사실 라이노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캐드 인터페이스가 라이노의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드래그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대신에 캐드를 좀 알고 있으면 정말 1학년 2학기가 많이 편해지고 캐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플랜과 섹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작업물이나 파이널 PPT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내일 캐드 수업도 제가 안 와요. 저 이제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표정. 너무 귀여워. 너는 따라와라. 야. 아이고. 그래서 저 말고 내일은 송유연 씨라고 여자애가 옵니다. 여자애가 오는데 그분이 오셔서 해줄 거고 마지막에 패널 만드는 거. 이 그래서퍼 이 패널 말고 판넬 만드는 거에 관련된 다이어그램 팁이나 판넬 관련된 인디자인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예정이고 그 외에 2명이 더 있는데 그 2명한테는 렌더링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청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틀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질문사항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던지 하시면은 처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못 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보내드릴게요. PPT는 다 있으니까 PPT랑 강의 자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중지 때리고 기록 중지 때리고